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9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6,800달러, 이더리움 1,600달러, 플러스 1.4%, 비트코인이 27,300달러까지 상승했다가 나스닥 하락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상승에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우리 리플하고 같이 상승했다. 비트코인만 하락하고 리플은 하락폭이 작았고요. 리플도 매도할 사람은 거의 다 팔았다는 의미로 비트코인이 28,000달러 상승해주면 알트코인 재반등각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알트코인 상승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비트코인 200일선 저항 라인이 매우 강하다는 데 있고요. 빨간색 200일선 아래로 내려오기도 힘들지만 200일선 아래로 내려온다면 반등으로 재상승하기도 쉽지 않은 심리적 구간이 200일선입니다. 200일선하고 99일선 보라색이 동시에 뚫고 상승하면 이제서야 비트코인 포함 알트코인도 본격 대세 상승 시작이다 볼 수 있습니다. 싹 쓸어 담아야 하는 구간이죠. 블랙락 현물 ETF 포함 대부분 코인 ETF들이 10월에 승인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ETF 승인이 되면 기관들 즉시 대량 매수 들어오면서 비트코인도 3만 달러 재돌파각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SEC가 코인 불장 만들어 주려 해도 쉽지가 않은 것은 3월 6월 3만 달러 돌파 시도에도 3만 달러 맞고 다시 내려왔고 3만 달러 돌파 시도한 지도 2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도 13,000달러 핵심 고점 매물대 뚫기는 했지만 40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1년 정도 지나면 여기 고점에서 매수한 개인이나 세력들 손절을 하는 거고 비트코인 3만 달러 저항은 낮아지고 결국에는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불장 오려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4만 달러 상승을 해야 되고 알트코인도 폭발적으로 상승하려면 비트코인이 전고점 6만 달러 이상 올라가는 움직임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비트코인 최근 같은 움직임에서는 3만 달러 맞고 다시 내려오거나 4만 달러에서도 횡보로 주춤을 하면 알트코인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트코인 여전히 비싸고 하락이 더 와야 되죠. 비트코인 99일선까지 상승 가능하지만 추가 상승 없이 다시 26,000달러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알트코인 빼버릴 가능성이 여전히 높죠. 비트코인 3만 달러 상승 이후 알트코인 상승이 작고 하락할 때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2배 더 하락하는 움직임이 흔한 패턴입니다. 9월 21일 FOMC 금리 동결 새벽 3시 예정되고 있는데 8호장 연설과 동시에 이번에 발표되는 연준위원들의 점도표가 중요합니다. 점도표는 3월, 6월, 9월, 12월 3개월에 한 번씩 발표가 되는데 19명의 연준위원들이 올해 목표 금리와 내년 금리 수준을 알려주는 데이터이고요. 여기 점도표는 6월 FOMC에서 연준위원들 예상한 금리 5.5%로 현재 기준금리와 딱 맞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6월에는 내년 4.5%까지 금리 더 내린다는 전망인데 2024년 여기 점도표가 길게 나뉘면서 연준위원들 의견도 갈라지는 거고요. 9월하고 12월 갈수록 하나의 구간으로 좁혀질 수가 있는데 미국 실업률, 인플레이션율, 국제유가 등 중요 데이터 반영을 하면서 어디까지 금리 내릴지를 판단한 겁니다. 6월에 책정한 2024년 4.5%보다 위로 올라가면 증시나 코인 부정적인 거고 내려가면 긍정적이다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하루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고금리에 어디서 약한 고리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점도표는 단기 증시하고 코인 가격에 영향이 있는 거고 결국에는 금리 안 내린 척 하다가 급격히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이번 점도표는 미국 실업률 여전히 4% 자연 실업률 아래고 인플레이션 반등도 크지 않기 때문에 6월과 비슷한 수준의 2024년 점도표 책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증시에는 그닥 부정적인 수치가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7,300달러까지 상승 이후 하락했는데 비트코인 숏포지션은 24시간 동안 61밀리언 청산이 많았고요. 롱숏 비중에서 숏포지션 비중이 2.5배 커졌고 비트코인 하락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 세력들 큰 전략이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 블랙락 ETF 호재 상승 이슈는 확실하기 때문에 호시탐탐 롱포지션 청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실한 호재라서 선물 투자자들 큰 수익 보려고 선물 투자를 하는 거고 세력들은 비트코인 가격 올라올 때마다 롱포지션 청산시켜서 더 싼 값에 현물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거고요. 이번 청산에는 비트코인 비중은
가격은 지난보다 작아지고 이더리움, 솔라나, 월드코인, 체인링크 같은 알트코인 청산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들이 선물 투자한다는 거죠. 알트코인 시가총액도 325빌리언으로 2주 연속 반등 오는 모습입니다. 300빌리언 저점이 작년 FTX 반환하고 올해 6월 SEC 증권 부류에도 지켜준 저항선이라 여기 저점이 매우 강력하고요. 솔라나, 이다, 폴리곤 등 약간씩 반등 왔는데 이번 알트코인 반등에는 매수보다는 관망을 추천드립니다. 약간 상승한 듯 하다가 여기 매물대 못 들고 쭉 빠질 수가 있죠. 비트코인 3만 달러 가도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340빌리언 정도면 높은 수준으로 최근 구간에서 알트코인 매수하기는 수익 대비 손실이 매우 큰 구간입니다.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 잠시는 쉬어가고 다음 턴을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반등에 알트코인 상승을 한다면 일부 매도하면서 비중 축소를 추천드리고요. 이번에 상승자란 알트코인 보면 덤 프로토콜, 리퍼리움, 상장 페이지 전 마지막 펌핑이고 이캐시, 체인링크, 코스모스, 솔라나도 상승을 했습니다. 모든 알트코인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차트상 그나마 매물대 약하고 반등 올만한 코인들이 선별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고요. 하락한 코인 보면 STP-10%, 엘프, 히포크란 -8%, 아크 등 작코인들 하이 큽니다. 비트코인하고 같이 메인 코인들 상승하는 구간이고 그동안 펌핑 많았던 자발트들 본격 하락하는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서는 작코인 투자는 매우 리스크가 크고요. 비트코인 3만 달러 갔는데도 자발트 -20% 이렇게 되는 경우 자발트 팔고 메인 코인 매수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미국 증시 이번 주 첫 장이 열렸습니다. 9월 21일 FOMC 큰 이벤트 있어서 당장에 큰 움직임 나오지 않고 횡보로 마무리했는데 애플은 중국발 호재 나오면서 장중에 플러스 2%까지 상승을 했고요. 중국에서 애플 초도 물량이 전량 매지되었고 주문 폭주에 홈페이지까지 다운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화웨이 7나노 신제품 출시했지만 애플하고 5년 기술 격차 있고 가격도 아이폰 신제품과 비슷한 130만원이고요. 화웨이가 애국 마케팅을 한다고 하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저성능 스마트폰 비싼 가격에 판매하니까 중국 소비자들도 애플로 눈을 돌린 거다는 전망이죠. 하지만 이번처럼 애플 신제품 발표되고 초도 물량이 매진된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년 있는 일이고요. 한국도 아이폰 신제품 나오면 쿠팡이나 11번가 옥션 모두 매진이죠. 애플이 물량 생산을 시장 분위기 보고 조절하기 때문에 처음에만 반짝하다가 나중에 할인을 해도 안 팔리는 경우가 있죠. 작년 아이폰 14 프로 최초로 펀치홀 다이나믹 아일랜드 도입했다고 초기에는 판매가 잘 되었지만 올해 2분기에는 매출 상승세가 꺾였죠. 그리고 중국에서 초기에 대량 구매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중개상이 많아서 중개상이 미리 샀다가 안 팔려서 환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애플 판매량 실적을 봐야 되는 거고요. 팩트는 아이폰 15 일반 모델은 전작 아이폰 14 프로급 성능이지만 15 프로는 전작 대비 큰 혁신은 없고요. 무게 약간 가벼워지고 티타늄 바디에 내년 비전 프로 구동 가능한 3나노 반도체라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내년 출시 예정인 애플 공간 컴퓨팅 비전 프로가 얼마나 혁신이 있냐가 중요한데 애플은 스티브 잡스 있을 때 혁신이 있었고 스티브 잡스 이후에는 새로운 혁신보다는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좀 더 공고하게 만드는데 두각을 보였습니다. 애플이 신규 기능이 기존 삼성이나 중국 폰에도 있는 기능인데 애플은 좀 더 디자인이나 성능적으로 다듬어서 출시하고 애플 유저들의 호응도 좋았고요. 그리고 테슬라 주가는 마이너스 3.3% 하락을 했습니다. 사우디와 터키에서도 테슬라 공장 설립할 수 있다는 루머에 반등 온 듯 하다가 재하락을 했고요. 테슬라 지난주 플러스 10% 급등한 이유가 미국에서 최초로 포드, GM, 클라이슬러 자동차 3사가 동시에 파업을 했어서 노조 없는 테슬라가 반사 효과로 주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3사 노조는 40% 이상 급여 인상을 원하는데 현재까지 협상은 21%까지 인상한다고 협상 진행 중이고요. 하지만 미국이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물가도 많이 올라서 40%는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테슬라는 노조가 없으니까 당장에는 인상해줄 압박은 없는 거죠. 하지만 테슬라 노조 없다고 해도 결국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인건비 상승하면 테슬라도 이후에는 인상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 업계 임금 평균은 이후에 맞춰지는 거고 테슬라 임금 인상 의무는 없지만 계속해서 시장 평균보다 낮으면 테슬라 근로자들 불만이 높아지는 거고요. 테슬라 안 그래도 자동차 가격 낮추고 고금리에 판매도 잘 안 되는데 여기서 인건비까지 20% 이상 올려주면 마진율은 더 떨어집니다. 테슬라 2분기 어닝에서 마진율이 9%대로 내려왔었고요. 20% 이상은 나와야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써 있는데 일론 머스크 AI 자율주행과 성능 개선 통해서 마진율을 당장에 끌어올리기보다는 박리담회로 테슬라 차량 한 대라도 더 팔려는 확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